자,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 앞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반복된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실 세계 대상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 및 분석하는 단계고요. 사용자 식별하고 데이터베이스 용도 식별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이나 명세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설계하는 단계고요.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개념 설계. 개념 설계에서는 핵심 엔티티 개체를 도출을 하고요. ERD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쓸 거냐. 사실 이제 우리가, 광경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었죠. 테이블 형태로 지금 이제 ERD, 를 가지고 RDB 모델 사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상세 속성을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화를 할 수 있으면 정교화까지 하고요. 논리 모델링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물리적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계획에 따라서 개체, 인덱스 등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DB 개체 정의나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이제 여기 물리 모델링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작업을 하겠죠.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라고 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직접 이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뭐 ER 다이그램 이제 그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 까마귀발이라고 그러죠. 까마귀발 비교법 정보공학 표기법 하고요. 바크 표기법 있는데 약간 이제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형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런 이제 ER 다이어그램 개념 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 그린 거는 이제 논리나 이제 물리 단계에서도 이제 E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엔티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엔티티는 정의 가능한 사물 또는 개념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프로필이나 도성부 같은 무형의 정보도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개체 엔티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엔티티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이제 엔티티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엔티티를 테이블로 만든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 엔티티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사각형 안에다가 엔티티의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같이 작성을 해놓은 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엔티티에다가 속성을 넣어야 되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실제 우리가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영문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영문하고 이제 한글을 같이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애트리뷰트, 학번, 이름, 주소, 전공 이게 이제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엔티티에는 개체가 갖고 있는 속성, 애트리뷰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 엔티티에 학번, 이름, 주소, 전공 등의 이런 속성들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각 필드, 컬럼 들이 엔티티의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테이블의 컬럼, 필드로 테이블 만들 때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도메인이라고 해서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보통 도메인을 하죠. 그래서 여기 도메인은 속성의 값, 타입, 제약사항 등에 대한 그 값입니다. 이 글자 좀 틀리는데 시어 빠졌다 그죠? 값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다. 값의 범위. 그래서 이제 사용자 교회에 따라서 속성 타입만 그릴 수도 있고 뭐 속성 타입만 여기 있는 것을 그릴 수도 있고 가소성 위에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뭐 이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타입에 맞게 해라. 그래서 오라클이면 오라클, MS SQL이면 MS SQL에서 쓰는 그런 이제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분류라고 해서요. 자, 엔티티는 저장하는 데이터 정보 주체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고객 정보와 같은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로 있는 정보와 구매 이력과 같은 무형적이고 개념적인 정보가 있고 이런 이제 엔티티 분류 구분을 잘 해줘야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 가지고 각 데이터 주제에 맞게 모델링을 하고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조금 키워서 보면
엔티티에 이제 자 이렇게 자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엔티티, 물리적인 형태, 고객, 뭐 상품, 거래처, 학생, 교수, 뭐 무형의 엔티티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개념만 있는 거. 인터넷, 뭐 장바구니, 부서 조직, 뭐 이런 거. 문서 엔티티는 업무 절차상에 사용되는 문서나 장부, 전표에 대한 엔티티입니다. 거래 명서서 엔티티, 뭐 주문서 엔티티처럼. 다음에 이제 이력 엔티티라고 있는데 업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나 사건 내용을 일자별, 시간별로 저장하기 위한 엔티티를 이력 엔티티를 합니다. 이력, 그러니까 입고 이력, 뭐 출고 이력, 그다음에 이제 구매 이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코드 엔티티라고 해서 무형 엔티티의 일종으로 각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엔티티다. 뭐 국가 코드, 뭐 각종 분류 코드 같은 거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두 개 이제 학생 엔티티와 학생별 취미 엔티티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유형 엔티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별 취미 학번 요거는 이제 무형 엔티티가 되겠죠. 수학점 취미는. 그다음에 이제 ELD 키와 제약 조건 표기법이라고 해서요. 프라이머리 키 표시할 때 보통 PK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 실제 이제 그림에서 그릴 때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표현할 때 중복이 없고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값을 가지는 자 10별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열쇠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이제 각 주 10별자는 유일한 속성이므로 다른 속성과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구분선을 두긴 한다. 여기 보시면 선을 쭉 꺼놨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표시할 때 학생은 이렇게 학번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이제 요것도 이제 학번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난널 제약 조건 관련된 거죠. 이제 해당 속성에 들어갈 값이 널을 비허용한다는 not을 써 난널 n을 적기도 합니다. 만일 이제 널을 허용한다면 n, 널 허용하는 거는 n, 널 허용하지 않는다 난널 nn 그죠? nn이면 허용하지 않겠다 널을, n이면 널 허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where 식별자 포린키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포린키를 표현할 때 쓰고 where 식별자. where 식별자 역시 키의 일종이라 ERD 엔티티에도 열쇠 아이콘으로 표시한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where 식별자를 표시할 때는 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개체와 이제 관계를 따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1대 다관계를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과 학생별 취미. 하나의 학생은 여러 학생 취미를 가질 수가 있죠. 취미를 저장할 때 학번 를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취미에 대한 학생 이름, 그다음에 취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학번과 이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조합해서 외래 식별자, 식별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관계 표기법이 나오는데 부모의 키를 자식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는지 일반 속성으로 사용지에 따라서 표기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실선으로 그으면 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식별자 관계라고 부르면 점선으로 그으면 약한 관계를 나타내고 비식별자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별 관계에 있는 것과 비식별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비교한 거죠. 목적. 목적은 식별 관계는 강한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 비식별 관계는 약한 연결 관계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자식이죠. 자식 주식별자 영향. 그래서 자식 주식별자의 구성에 포함된다. 자식 일반 속성에 포함된다. 이런 게 다르고요. 그 다음 이제 표기법은 이제 식별자 관계를 표시할 때 이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강한 연결 관계.
식별적 관계 실선으로 표시하고 비식별적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이제 고려사항이 있는데 연결 고려사항에서 식별적 관계에서는 반드시 부모 엔티티에 종속되어야 되고 자식 주식별자 구성에 부모 주식별자를 포함해야 되고 상속받은 주식별자의 속성은 타 엔티티의 이전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서 비식별자 같은 경우는 약한 종속관계에 있고 자식 주식별자 구성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자식 주식별자 구성에 부모 주식별자 부분이 필요하다. 상속받은 주식별자 속성을 타 엔티티에 차단 필요하고 부모 쪽에 관계 참여가 선택 관계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뭐 식별 관계라고 해서요. 뭐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부모 자식 관계. 부모가 되는 쪽이 이제 1쪽입니다. 얘가 부모고요. 여기 이제 자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모의 주식별자를 외래 이게 부모의 주식별자를 학번이란 거 외래 이제 식별자로 참조. 이렇게 외래 포린키로 참조하죠. 자, 자신만의 주식별자로 설정한다. 그래 아래쪽에 이제 식별관계에 있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 엔티티, 학생별 취미, 얘가 포린키, 이 학번을 학번을 이제 여기 가져와서 저장한다는 거죠. 부모 엔티티, 학생 테이블에 학번을 자신의 주식별자로 설정한다. 비식별 관계는 점선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주식별자를 외래식별자로 참조해서 1번 이제 속성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해서요. 이제 부서 번호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죠. 1대 다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D 카디널리티 1대1 자 1대다 다대1 다대다 이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one to one 관계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 관계 그렇죠? 하나씩 연결되는 거 one to one이고요. 하나당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여러 개씩 연결되는 거 one to many 여러 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 many to one 그 다음에 many to many 뭐 하나가 여러 개하고 연결되고 여기서도 하나가 여러 개하고 연결되고 many to many입니다. 원투원 카디널리티 1대1 관계에서는 학생의 신체 정보는 1대1로 매칭된다. 한 학생은 하나의 신체 정보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학생 엔티티와 신체 정보 엔티티 그래서 이제 학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원투맨이 가디널리티 1대1 관계에서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다. 자, 1대 N이죠. 하나의 학생은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 여기 보면 21002번 학번 학생은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죠. 맨투맨이 가디널리티 다대다 관계. 이건 이제 다대다 하기 때문에요. 요런 이제 하고 비슷합니다. 제품 테이블 있고 제품 제조업체 테이블 있다. 그래서 여기 TV 가전 1-C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체 업체명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TV가 대우에도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MP3가 삼성 세탁기도 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니 투 매니 카디널리티 이렇게 이제 관계 이 다대다 관계인 경우에 두 개의 엔티티만으로 서로를 표현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에서 m 대 n 관계를 완성되지 않은 모델로 간주하고 두 엔티티 관계를 1대 n이나 n 대 1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두 엔티티의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다른 엔티티가 필요한데 이 중간 엔티티 자 업셜 제품 자 실행했던 두 엔티티의 공유 속성을 자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 공식처럼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ERD 프로그램에서 n 대 m 자동으로 아래가 지정한다. 자, 요거는 이제 ERD를 자 정보공학 이제 방법으로 걸었다 했을 때, 자 1대 n 관계, n 대 1 관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모으면 이제 다대다 관계가 됩니다. 예. 다대다 관계가 되고요. 열쇠 모양 되어 있는 게 이제 외래식 별자입니다. 예. 제품명은 요 업체별 제품이라는 테이블은 자식 테이블이고요. 요 제품명은 부모인 제품 테이블 가서 제품명 참조하고요. 업체명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테이블 참고해서요. 거기 안에 있는 업체명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이 어느 업체에서 제조되는지 여기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품 테이블이 있고 제조업체만 있으면 TV는 대우에서 만들고 TV 대우만 쓰고 MP3가 뭐 삼성에서 만들고 세탁기는 삼성에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업체별로 제품을 테이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관계도 단계의 참여도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계선 각 측의 끝자락의 교를 표시한다. 여기 이제 세로막대 표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체고 필수 개체라. 또 동그라미 있는 표시가 있다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 개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 동그라미는 선택 관계체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그림 그려 놓았는데 학생과 학생 취미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 1대 다관계죠. 1대 n 그 다음에 관계 선택 기호라고 해서 취미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철수 학생은 게임이 취미라서 대응되는 학생이 취미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김철수라는 학생이 있고 취미가 이게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에 이제 등록이 돼서 사용해야 되죠. 김철수 학생은 게임이 취미라서 대응되는 학생이 취미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선택이다. 자, 대응되는 인터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을 때는 선택 관계 교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선택 관계. 그래서 이제 학생 테이블과 학생 취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관계의 필수 기호라고 해서요. 자, 이게 이제 필수입니다. 짝대기 2개 있는 거. 필수 참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필수 학생의 정보가 학생 엔티티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취미 테이블은 여기 취미 테이블은 모두 학생 테이블에 대응된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취미를 갖는데 그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고, 이와 같이 어느 한쪽이 존재하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관계를 필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만든 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학생 테이블하고 학생 취미 테이블. 여기 학생 테이블이고요. 학생 취미.
학번 이름 주소 전공, 학번 이름 주소 전공, 그죠? 학생 취미는 학번 취미, 학번 취미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자, ERD 엔티티 관계, 자 표현 총정리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다음에 이제 실선 글수가 있고요. 이게 1대1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1대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마귀 발, M 대 M 같은 경우는 양쪽에 까마귀 발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R 다이어그램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이제 연습하는 거죠. 도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원, 대여, 도서, 도서 분류, 예약, 부록까지 테이블로 만들어서요. 여기 이제 포린키 로 설정해야 될 것들은 소걸 안에 FK라고 넣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 업무에서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이 이제 대여하는 부분, 회원 프라이머리 키 PK가 대여 테이블에서 포린 키로 일반 속성으로 쓰고 있다. 점성. 회원 번호 PK 여기는 안 나있다, 그죠? 회원은 대여를 여러 개 할 수 있다 할 땐, 다음에 아예 대여하지 않는 회원이 있을 수 있다 할 때이고, 대여를 할 때 반드시 회원 정보가 필수로 규정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도서와 도서 테이블 PK가 대여 이제 테이블에서 FK로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다. 좀 설명. 자, 그다음에 회원 예약 번호, 회원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예약 테이블에서 포린 키이자 FK로 쓰였다. FK, PK,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얘기합니다. 회원은 예약을 여러 개 할 수 있고, 아예 예약을 하지 않은 회원이 있을 수도 있다. 예약을 할 때 반드시 할 때는 회원 정보를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건 이제 1대1, 1대_n 관계 설명을 주고 있고요. 회원과 예약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인 모델링 하기라고 해서, 그래서 잘못된 구조다. 위에 도서관 모델링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이게 설명하고 있죠. 도서 엔티티의 경우 도서관에 같은 책이 있다는 가정하에 모델링 하겠지만, 여기서는 큰 허점이 되고, 왜냐면 도서 번호로 같은 책이 있더라도 번호를 달리 이제 출력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 엔티티의 경우 도서관에 같은 책 이름 같은 거 있다는 가정하에 모델링을 했지만, 여기 허점이 있다. 그래서 도서 번호로 같은 책이 있다는 번호를 달리해서 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똑같은 자료를 중복되게 되는 구조로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공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의 실제 도서를 나타내는 엔티티, 실제 도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엔티티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엔티티 지금 보면 이제 어린 왕자 도서 목록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따로 분리해서 속성을 따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공간 전락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분담 행위를 정교화라고 합니다. 1, 3 정교화와 역정교화를 이제 정리한 거고요.
뭐 이렇게 수정된 도서 관리 시스템 ERD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거죠. 여기 좀 잘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도서 공보 관리하는 1부터 지금 4까지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ISBN 국제표준 도서번호 프라이머리가 도서 테이블에서 FK 포렌키죠. 얼마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다. 네. 그리고 같은 책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도서 정보가 같은 도서가 여러 개 있을 때 1대1 관계 얘기하는 거. 유실된 책이 있을 수가 있고, 도서 정보는 무형의 정보일 뿐, 도서 엔티티는 실제 물리적 엔티티입니다. 이제 도서 반드시 이제 도서 정보가 필수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서하고 예약 사이에 도서 번호 프라이머리 키가 예약 테이블에 포린 키, 자 프라이머리 키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의 도서에 여러 개의 예약이 걸려 있을 거, 예약이 없는 도서가 있을 수도 있고, 예약 정보에는 반드시 도서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자, 이거는 이제 MySQL 워크벤치라고, 자, 여기 ER 프로그램인데, MySQL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 자체에 ERD 다이어그램 툴이 내장되어 있고, 미리 작성된 SQL문을 자동으로 ERD로 바꿔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MySQL DBMS에서 워크벤치에서 테이블 ERD 생성하고 쿼리 추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ERD 만들기, 요거는 이제 ERD 다이어그램 그릴 때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뭐 종류가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inpat.history.com 들어가서 ERD 클라우드 라고 하는 거 들어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테이블 형태로 속성까지도 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링크가 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링크가 살아 있는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다 봤는데요. 조금 참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지금 ERD 매핑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것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림이 요거 말고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보통 이제 요 ERD에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보통 이제 1대1 N 관계로 대부분 설계를 해요. 이제 M 대 N 관계는 다 대 다 관계인데, 실제 이제 이걸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테이블을 만들 때 M 대 N 관계, 이거는 관계를 테이블 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1대 N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쪽은 프라이머리 키, N쪽은 포린 키. 그래서 1쪽은 이제 부모 테이블이 되고요, N쪽은 자식 테이블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테이블 매핑 ERD
ARD, RDB 변환, 뭐 혹시 이제 테이블 매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ER 모델을 RDB로 변환하기,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 잠깐만요. 예, 다른 내용이네요. 예, 여기 거 잠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자, 요 ER 다이어그램 그린 걸 가지고 테이블로 매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렸죠? 그러면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자, 이게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학생 개체는 학번, 이름, 주소, 학년이 있고 요 학번이 식별, 그러니까 이제 기본 키 필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개체 집합 변환. 그래서 이걸 이제 개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개체, 스킬, 개체 만들, 여기 테이블을 만들고, 봉사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근데 이게 다대다 관계가 있잖아요. 다대다 관계로 있는 거는 예, 여기 보시면 봉사활동 참여라고 되어 있죠. 봉사활동 참여라고 하는 테이블로 만듭니다. 테이블에다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자식이 되고요. 요거 이제 다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값을 하나씩 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테이블로 필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참여는 봉사활동 참여는 학번을 가져오고, 학생이 학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류 코드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이쪽에 이제 이렇게 저기 스킬에는 이제 기술 분류,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거죠. 스킬 이제 코드를 이렇게 가져오고, 봉사활동 코드 세부적인 이제 뭐 지역이나 대상이나 보서이든 여기서 코드를 이제 봉사활동 코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세 개를 모아서 봉사활동 참여라는 여기 이제 릴레이션, 이 관계 대신에 요 관계를 다대다 관계일 때는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런 이제 테이블, 여기 엔티티가 3개면 테이블이 3개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대다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요 다대다 관계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본 키하고 웨리키 개념은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학번, 기술 분류 코드, 요거는 이제 합성키 기본 키로 이렇게 만들고, 웨리키는 학번, 기술 분류 분석키도 각각 하나하나는 웨리키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핑과 관련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요 페이지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 그린 거를 RDB 테이블로 매핑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대1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참여 개체 집합의 기본 키 중 아무 것이나 기본 키로 설정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기본 키로 설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1다다나 다다 이런 다쪽 개체 집합의 기본 키를 기본 키로 지금 다쪽 개체 집합의 기본 키, 다대다가 참여 개체 집합의 기본 키를 합성 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설명하기 좀 그런데 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